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통합당이 진중권을 국회로 초대해 강의를 듣는 촌극을 연출했습니다. 이날 진중권은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에 더 이상 집착 말고 극단적 보수화는 선긋기를 하라고 조언하며 마치 이준석과 하태경이 새보수의 롤모델인 양 대놓고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통합당이 하다하다 좌파에게 조언을 듣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통합당은 진짜 진중권 말대로 뇌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나라의 TV가 진중권 발언을 인용 소개한 건 좌파들에게 공격용 소재로 삼기 위함이었을 뿐 진중권이가 우파로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파 지지층이 탈우파화해서 민주당 이중대로 전략해가는 통합당과의 단절을 선언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6일 서초역에서 열린 4.15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의 한 장면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난히 젊은 세대들이 집결했는데요. 지금 통합당은 2030 세대 마음을 잡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2030 세대는 성에 차지 않나 보군요. 어찌 노는 꼬라지가 매사 선택적 태세 전환하는 좌파와 점점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네요. 4.15 총선 부정 의혹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표 당일 성북구갑 개표소 현장을 찍은 공선감TV가 촬영하고 가로 세로 연구소가 공개한 영상에서 사전 투표용지 2장이 붙어있는 것을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손으로 잡아 떼어내는 장면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영수증 뭉치에서 낱장을 떼어낼 때와 같은 식으로 사전 투표지가 2~3장이 붙어있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원래 사전 투표용지는 프린트에서 한 장씩 출력해서 1인당 한 장씩 나눠주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서로 붙어있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거죠? 왜 투표용지가 붙어있나요? 인쇄 절단기 날이 묻어서 투표용지를 제대로 자르지 못해 그냥 유권자 2명이 사이좋게 개표소에 함께 들어가서 투표 도장 찍은 건가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선관위는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할 겁니다. 이러니 자꾸 의혹이 확산되는 거잖아요. 이 밖에도 남양주 등에서 또 심각한 투표함 훼손 증거가 포착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지를 보관하는 함의 상단 부분이 날카로운 칼로 열렸던 증거가 나오는가 하면 아예 보관함 자체의 옆면에 구멍이 뚫려 있어 투표지의 보안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상에 이 사진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보관함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봉인 테이프를 붙이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서 봉인 테이프를 붙인 후에 칼로 개봉을 한 흔적도 있는데 이게 무슨 봉인함이냐, 정말 선거를 장난으로 치른 거냐? 라는 식의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관리 소홀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는 우파층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중도 성향의 네티즌들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선관위 투표박스에 뚫린 구멍을 보니 제 가슴에도 구멍이 뻥 뚫려 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TV는 이 부분에 대해 요즘 시대에 누가 투표함 바꿔치기 할까라고 발언했던 홍준표 씨의 의견을 가장 먼저 듣고 싶습니다. 홍준표 주장대로라면 요즘 시대에는 굳이 투표함 바꿔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투표함 구멍에 투표지만 밀어넣으면 되겠구나 싶네요. 민경욱 의원 역시 구멍난 상자 사진을 게재해놓고는 봉인 찍는 판사, 이렇게 철저하게 봉인을 해놨으니 설마 어떤 놈이 저 구멍으로 표를 집어넣지는 않겠지?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지에 문제가 생겨도 전자개표기에는 투표지가 하나하나 찍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이미지 파일을 대조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어느 틈에 그 이미지 파일을 비공개로 바꾸고 자기들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버렸습니다. 서버도 있어야 하고 이미지 파일도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버와 이미지 파일의 폐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경욱 의원은 15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초울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됐고 분당갑 사전투표지도 분당을 해서 발견됐다. 또 비례대표 투표지는 원래 녹색인데 흰색 투표지가 국외부재자 투표에서 나왔다며 부정선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정개표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사전 투표함에서 발견된 당일 투표용지는 개표소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됐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민경욱 의원이 구리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말한 적 없는데도 선관위가 구리에서 투표용지 분실을 인정함에 따라 결국 민경욱 의원에게 낚였다고 예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이 15일 우파 일각에서 제기되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민경욱 의원이 흔든 비례 투표용지 6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를 강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경욱 의원의 기자회견장까지 선관위는 분실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논평이 나온 것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통틀어 처음입니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선관위가 기자회견 영상에 나온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를 확인하고서는 성명불상자가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부랴부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철통포안 속에 복원됐으리라 믿었던 상식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투표용지는 경기 구리시 수택이동 제2투표구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표용지에 발이 달리지 않고선 누군가 밖으로 들고 나갔을 테지만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며 선관위는 사력을 다해 투표용지 분실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내야 한다. 흔들리는 신뢰와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는 순전히 선관위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평론가인 양 입 털고 다니고 고유 컨텐츠 없이 방송 출연료 코인 벌이하는 이준석 보라며 작심하듯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조성은 오렌지종 냄새가 풀풀 나는 청년파리 웰빙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니네 뭐 했냐? 아젠다, 개혁보수, 개헌, 국민들 무시하면서 자신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말 떠들어가며 중견 정치인들 뒤에 서서 청년파리 한 거 외에 뭐 했습니까? 이준석은 하버드 나온 게 한 일입니까? 당신들은 민주당 가방못지 청년부류들보다 더 한심합니다. 각자 자기 할 일 하면 되는 것인데 당원들, 통합당 지지자들을 향해 독설을 해가며 국민 40%를 무시하는 청년들은 처음부터 글러먹었다고 보이니 정치 생명 걸고 할 것 없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당신들 정체성에 맞는 정당을 창당하든가. 작년 바른미래당 혁신위 사태 때 이준석이 수민이도 설득해서 넘어왔다고 말한 게 생생합니다. 어디서 뒷거래, 장난질부터 배워가지고 그런 짓들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한 그런 양아치 정치 못할 것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 바른미래당 청년정치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한번 스스로 말해보시지요. 다시 한 번 경고하는데 입만 나불거리며 여기저기 방송 기웃거리고 당내 분탕질을 일으키며 외부의 평론질하고 코인벌이 하는 일. 자신의 코인벌이는 정당하다며 소득세 많이 냈다 잘난 척하고 유튜버들의 자유언론 기능으로 얻는 소득은 폄하하는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청년 정치라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고 애초에 정치 잘못 배운 것이니 그거 가르쳐준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당에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같은 당 사람 저격 안 하는데 이준석 조성은 부류가 여기저기서 민경욱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 등 당내 인사들에 대해 비아냥거리고 조롱한 것을 보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전국에 계신 당원 여러분, 저는 더 늦기 전에 미래통합당에 이준석 등에 대한 제명 청구를 하려고 하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명 사유는 제가 정리해둔 게 있다며 글을 맺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지적은 구구절절 옳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서 솔직히 젊은 것들 중 신선한 인물이 누가 있나요? 젊은 세대 표심용으로 긁어모은 인물 대다수는 그저 별 특징 없이 특정 계파에 줄서기하며 달라붙어 기성 정치인 뺨치는 출세 지향의 영악함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바보 멍청이인 줄 압니까? 유권자 눈에는 그게 다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감히 분수나 주제도 모르고 도리어 유권자를 평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지금이라도 기성 정치인의 아바타 노름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16일 온라인 누리꾼들이 가장 분노한 뉴스는
정대협, 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2012년 지정기부금으로 매입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펜션처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기부받아 산 평화와 치유의 집은 지난 7년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한 적이 없고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의 부친이 혼자 거주하며 관리해왔다고 쉼터 근처 동네 주민들이 말했습니다. 한 주민은 평화의 집이라고 해놓고서 젊은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술 먹고 고기 먹으며 놀다 간 적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대협은 이 쉼터를 펜션처럼 운영한 의혹이 있습니다. 윤미향 전 대표는 2016년 5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쉼터에서 술자리를 갖는 사진을 올리고 오늘 밤만은 회의는 내려놓고 이대로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우자고 썼습니다. 또 수원여성회는 2017년 9월 이곳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가졌으며 민중당은 지난해 8월 이곳에서 경기주권연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한 포털 블로그에는 안성 펜션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지어진 곳인데 행사로 종종 쓰이고 평소에는 펜션으로 쓰인다나 봐요라며 이 쉼터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에는 펜션의 위치를 묻는 댓글이 달렸는데 글쓴 이가 윤미향 전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와 펜션의 주소를 답글로 달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윤미향 전 대표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연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16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 18,000여 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까면 깔수록 기가 막히는구나라며 분노했습니다. 24로는 윤미향도 문제지만 이걸 관리하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 뭔가를 맡겼으면 관리 소홀을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책임자가 있을 텐데 다 묶어서 처벌하기 바란다. 잘못했다는 놈은 없고 책임 떠넘기기만 하는 사회 풍조가 한심하다고 개탄했고 MSS1은 정의연 철저히 수사하고 윤미향 구속해라. 너무 어이가 없다. 국민들이 분노가 치민다. 허울만 위안부 할머님들 위한답시고 윤미향 살이 사욕 채웠구나. 국회의원 당장 사퇴라고 격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정의개혁연대가 작년 1월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때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조의금 일부를 사드 반대 대책위원회, 탈북종업원 북송 추진단체 등에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위안부 문제 증원 활동을 벌여온 김복동 할머니는 작년 1월 28일 별세했습니다. 그러자 정의개혁연대가 시민장례 추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당시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복동 할머니 별세 소식과 함께 후원 계좌 번호를 적어 올려 돈을 거뒀습니다. 이 계좌는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였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당시 이 계좌에 후원금 1억 2,707만 원이 들어왔다고 최근 언론에 밝혔습니다. 여기에 빈소에서 받은 조의금 9,476만 원과 여성가족부 지원금 300만 원 등을 합쳐 총 2억 2,726만 원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중 장례식, 노제 행사비로 9,703만 6,400원을 썼습니다. 잔액은 약 1억 3천만 원. 이 돈의 용처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례 추진위가 장례 뒤에 발간한 기록집에서 그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2,200만 원을 각종 단체 11곳에 각 200만 원씩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기록집엔 정 의원과 인연을 맺어왔거나 할머니의 평소 뜻을 함께 실천해가고 있는 단체들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1개 단체 선정에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친북, 반미, 반군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탈북종업원 진상규명 및 송환대책위원회입니다. 이 단체는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북해 한국에 귀순한 종업원 1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조직됐고 국정원이 종업원들을 납치한 것이란 주장을 전파하며 북송을 요구했습니다. 또 장례 추진위는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에 앞장서고 있다며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통일 트랙터 북녘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농을 각각 기부 대상에 선정했습니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 사람들,
사드 설치에 반대하는 사드 배치 반대 김천대책위원회와 소성리 사드 철회 성주주민대책위 등도 평화단체라는 이름으로 선정했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삼성일반노조 등에도 200만 원씩 기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할머니의 장례식에 모인 조의금 중 다른 생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돈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장례와 별도로 정의연은 그해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23명에게 2,433만 원을 썼습니다. 1인당 106만 원꼴로 그해 거둔 기부금 총 8억 2,550만 원의 3%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할머니들 이름 걸고 거둔 돈을 할머니한테 써야지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답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장례식 당시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돈을 거둔 것을 두고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000만 원 이상 돈을 모금할 때는 미래행정안전부나 관할 지자체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 위반을 다루는 행안부 관계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했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의 경제민주주의 21 대표 김경률 회계사는 시민단체 대표가 개인 계좌로 따로 후원금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 측으로부터 반론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해 양측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장미영님, 듣기조님,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